10번, 290번 볼 건데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저 유형 제목 한번 보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좀 비슷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두 직선의 이런 제목이 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일단 직선 두 개가 등장하는데 둘 다 일반형으로. 예,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앞에서 썼으니까. 일반형으로 이렇게 하나 쓰고, 그리고 다른 직선, 다른 직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이거는 0이라고 표현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 표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점을 대입을 하면 이제 K가 확정이 되면서 A, B, C 다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유형 12번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긴 두 개로 나뉘어져요. 이거 지울게요.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은 여기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금 우리는 유형 10번에서 이거 배우는 겁니다. 요거. 얘들아 여기까지 자르면 얘 원 입장에서 이 직선은 현이고요. 그쵸? 요 원 입장에서도 이 선분은 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현이 되는 거예요. 얘한테도 현이고 쟤한테도 현입니다. 그래서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무엇이냐? 공통현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다. 괜찮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통현을 구하려고 하는데 현은 직선이죠. 공통현은 직선이니까 직선은 1차식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에서. 그럼 이제 이 두 개씩을 연립을 하되 1차식만 남도록 그냥 두 개씩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두 원방을 빼잖아요? 그러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면서 이 남아있는 걸 계산하시면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뭐 쓰시냐면 원방 빼기 원방,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제곱이랑 y제곱을 없애주셔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을 구할 때는 우리가 항상 연립을 하지. 그래서 두 개가 같다. 이 두 식이 같다고 놓은 다음에 양변 이렇게 x제곱, y제곱 없애서 저쪽으로 넘기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연립하는 거니까 같다고 연립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90번 문제 해석해 볼게요. 두 원의 교점, 이거는 해석을 못하면 너무 산으로 가서 풀이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까지가 공통현이 되는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통현을 구하려면 두 원방을 빼야 한다. 원방 빼기 원방. 이렇게 구해야겠다. 이렇게 구해야겠다. 근데 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빼셔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통현의 방정식 좀 구해주세요. 일단 다 전개하자. 다
다 전개하자. 그리고 빼기 4. 이쪽 0이 되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다 전개하고 빼기 9.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주식을 빼겠습니다. 계산해서 여러분 계산하셔서 나랑 맞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빼시면 이렇게 나오나요? 빼기 4 더하기 8 2a 빼기 2 있어. 요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맞죠? 공통현 방정식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하고 얘하고 수직이래.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굳이 기울기 구하지 말고 개수로 바로 가자. x 개수의 곱 마이너스 3 더하기 y 개수의 곱 1하고 2a 이렇게 곱하시면 2a 2에 0이어야 한다. 요거 푸시면 a가 나오는 거.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괜찮나요? a가 이겠죠. 4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까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뒤쪽으로 가서 유형 12번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본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같다 혹은 원방끼리 빼서 1차 항만 남겼는데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거는 앞에서 직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원방을 다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한쪽이 0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이 두 원의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보자.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 뭐 이렇게 나오고 한 식은 이쪽이 개수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원 두 개 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 식 쓰시고 더하기 k 하고 괄호로 나머지 식 쓰신 다음에 는 0 하시면은 이게 되겠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k와 무관하게 얘가 0, 이거 0을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원방, 이게 원방.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문제에다 적용해보자. 지금 이 두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의 원방을 찾아주셔야 된대요. 저거 그냥 쓰시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쓰시고 얘도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편해 보이는 쪽에 k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다 곱할까요? 아무 데나 곱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원을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여기 교점이 이렇게 생겼지. 교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얘도 지나는 점을 저런 식으로 하나로 딱 특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0,1을 지난다라고 하면 요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식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0하고 1을 다 대입하신 다음에 k를 구해서 다시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해봅시다. 여기에 0하고 1 대입해서 k부터 구해보세요.
답 나오셨으면 다시 대입해서 원방의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대입.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원방이 되려면 여기 x제곱 y제곱이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고 계산하신 분 여기까지 맞아요? 맞아요? 별로다. 자 근데 이제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면 이게 원줄을 구해야 되니까 이 파이 r 반지름을 아셔야겠죠? 요거 다시 표준형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붙여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2분의 13이 반지름의 제곱이네요. 여기 이제 r 제곱. 이건 둘레 길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2파이 r 어쩔 수 없이 루트 씌워서 2배까지 하셔야겠습니다. 루트 씌우시면 루트 2분의 루트 13 유리화는 2분의 루트 26 이렇게 되니까 2파이 r 루트 26 파이 요게 답이네요. 그래서 교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식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교점 구하는 건 좀 힘들겠죠. 두 개 같다고 연립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유형 10번하고 유형 12번은 공식 가지고 푸는 거였고요. 이제 위쪽 문제 유형 11번 볼 건데 이 문제는 유형에다가 그림이라고 좀 써주실래요?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괜찮나요? 지워도 되죠? 이렇게만 지울게요.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현이나 접선이 나오면 중심이랑 항상 연결을 해보라고요.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수직 2등분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을 그릴 때 요거를 밝혀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두 개 원 대충 그리시면 돼요. 지금 얘가 반지름 제곱 20이고 이거 반지름 제곱 25니까 요거 조금 더 큰 원으로 그리면 되고요. 대충 이렇게 그리고 만나서 현이 생겨야 되니까 공통 현이 생겨야 되니까 이거보다 좀 큰 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그냥 두 개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쬐까는 원의 중심이 0,0입니다. 그리고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쟤부터 표시를 해볼까요? 요 두 교점을 지나는 얘가 되겠죠. 얘.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이 길이 구할 때 저성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수직 2등분선 내린다.
중심에서부터 수직 2등분선을 내린다. 요 성질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지름을 알잖아요. 뭐 쬐까나머리든 큰 노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난 지금 0,0 원점이 중심인 걸로 가고 있고, 반지름이 루트 20, 2루트 5가 반지름이지. 요게 반지름이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길이만 찾아주면, 여기 요 절반 길이만 찾아주면 이거 2배 해서 공통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계산할 거거든요. 이거 빼기 얘를 알아야겠네. 요거 원점에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가 뭔지를 찾아야겠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갈 건데 공통현 방정식 구하는 거 방금 배웠죠. 방정식 구하신 다음에 공통현 일반형으로 표현하셔서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몇인지 계산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로 나머지 여기 보라색 부분 구해서 2배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공통현 방정식부터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쭉 전개하시고, 그래서 정리 일반형으로 이쁘게 정리하면 한식은 이렇게,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0. 그래서 2차항을 없애야 되니까 두 식을 빼는 거예요.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빼기 더하기 20.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러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 0. 이거 맞나요? 구하신 분 이거 나왔나요? 예. 자, 그럼 이제 공통현 방정식 이거 구했고, 뭐 하기로 했죠? 우리 지금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찾기로 했지. 그래서 요 거리 찾아봅시다. 이거를 D라고 할게요. D 찾아보자. 거리 원점에서부터 이 공통현까지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16 25분의 절대값 0 마이너스 10. 하지만 이게 5분의 10이니까 2가 거리가 되네요. 여기 쬐까만 게 2야. 여기가 2야. 맞지? 이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셔서 보라색 구하신 다음에 2배 하시면 됩니다. 루트 저 반지름 제곱 20 빼기 요 거리 제곱 4 하면 루트 16 4 나오니까 공통현이 8이 되는 거죠. 2배. 여기가 4야. 여기가 4. 여기 4니까 2배 하시면 8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힘들 것 같아요. 공통현이나 뭐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나. 근데 일단 가장 기본은 그림을 그리시는 거다.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304번을 먼저 볼게요. 304번. 현의 길이. 이거는 공통현의 길이고 304번은 그냥 현.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2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좌표축 그리지 마시고 그냥 원 대충 하나 그리시고 기울기 1인 직선
곡선 하나 그려서 두 점에서 만나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304번.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두 점에서 만나게. 중심 좌표 표현하시고 아까랑 똑같이 생겼죠. 여기 원이 하나만 없다 뿐이지 또 피타고라스 쓸 거거든요. 여기서 요 y는 x 더하기 3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이게 반띵이 될 거고. 그리고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 하셔야 되니까 뭐 여기 a나 b 중에 하나 연결.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반지름이 되는 거. 반지름 몇? 3. 반지름 3. 그럼 얘만 찾으면 되겠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요 연두색 부분만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 찾아서 선의 반띵 좀 구해주세요. 요 거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리가 루트 2분의 1 나오네요. 루트 2분의 1. 자,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로 요 현의 절반부터 구해봅시다. 루트 요거 제곱 빼기 이거 루트 2분의 1 제곱 2분의 1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8 빼기 1 17. 그래서 이제 루트 2분의 루트 17 유리화 하시면 2분의 루트 34. 그래서 2배 하시면 되죠. 2배 하면 루트 34.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현의 길이였어요. 현은 가장 큰 기하학적인 특징이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 된다. 요 성질을 가지고 계속 푸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접선입니다. 316번 유형 16번으로 갈 거예요. 316번. 얘는 이제 접한데 지금 t 3,6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을 Q라고 한대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만 대충 그려주세요. 저게 지금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원 밖에 점 이렇게 3,6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접하게 선 하나만 그려주세요. 접하게. 2개 생길 건데 하나만 그리시면 됩니다. 접점 여기가 Q, 여기가 Q, 접점이 Q. 그리고 중심 1,2.
명칭 정리 조금만 하면 접선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접점까지의 길이가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접선의 길이가 됩니다. PQ의 길이가 접선의 길이. 그럼 이것도 접선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을 하면 얘가 또 90도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피타고라스를 쓰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 연결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주시고 이거는 반지름 아니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3.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접선의 길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나오겠다. 구해보세요. 예, 저기 P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루트 20이 나오니까 접선 길이는 빗변 제곱 빼기 반지름 제곱 해서 루트 10을 이거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건 다 봤고요. 앞에서부터 좀 지나온 거 몇 개 좀 할게요. 301번. 301번 보시면 이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310번. 잠깐 뒤로 가봐. 310번. 원과 직선이 접할 때. 그죠? 그리고 321번.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요거 정리 좀 합시다. 이제 원하고 직선이 몇 개 점에서 만나냐를 위치 관계라고 해요. 어떤 위치에 있냐. 그랬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이제 요 유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점에서 접한다. 한 점에서 접한다. 이게 두 번째 유형.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직선은 1차식, 요런 1차식이고 원은 x, y에 대한 2차식이에요. 우리가 만난다 뭐 이런 거 풀 때는 항상 대입을 해서 풀잖아. 대입을 해서. 그럼 이 문제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 직선 y식을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시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풀었을 때 근이 요 교점의 x 좌표들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대입을 했을 때 2차식이. 그러면은 그 근을 풀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기는 거고,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중근이니까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7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교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웬만하면 판별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전개해가지고 막 하기 너무 힘들잖아, 정리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 봐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 반지름보다 짧죠. 반지름보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 이게 첫 번째 위치 관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접할 때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중심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은 거고, 두 번째 거는. 그리고 얘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지금 더 길죠. 그러니까 거리가 더 길다. 거리가 길다.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판별식은 웬만하면 거의 안 쓸 거예요. 아셨죠? 이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301번 문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요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D는 R로, D랑 R 가지고 비교하는 거 풀어봅시다. 301번.
건너편에 내과 있을까? 네. 올라오세요. 엄청나. 혼자 끝나게 건네. 집 앞인데 그렇게 금방 갔다. 아홉 개 남았나요? 아홉 개? 같이 볼까요? 아홉 개? 자, 여기 D부터 구해봅시다. 중심 3,0에서부터 이 직선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루트 4 더하기 1, 루트 5분의 절대값 2, 3은 6 더하기 0 빼기 K. 이게 거리. 근데 이게 반지름보다 짧아야 되지. 지금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반지름보다 짧아요. 반지름이 루트 5인데 여기 루트 5입니다. 이거보다 짧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절대값 루트 5를 곱했어요, 양변에. 그리고 절대값으로 풀어보시면 6-k 하고 절대값 식이 작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범위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요 k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6을 일단 떼면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양변 마이너스 곱하시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10개가 아니라 9개가 되는 거지. 내가 이거 정리해드렸나요? 점수 개수 정리해드렸었어요. 이제 부등호가 빠졌으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하나 더 빼서 9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접하는 거 볼게요. 310번.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D하고 R 관계로 푸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요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3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예, 거리 구하시면 이렇게 되죠. 루트 1 더하기 9 루트 10분의 1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이렇게. 이게 반지름 루트 10과 같아야 한다. 루트 10과 같아야 되니까 k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은 분모 곱하시면 10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푸시면 k 마이너스 8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8 더하면 10에다 8 더하면 18, 마이너스 10에다가 8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18,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괜찮죠? 마지막 위치관계 옆에 오른쪽에 321번. 이것도 뭐 그림 대충 그려가지고 여기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다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거리 쪽이 더 긴 거예요. 예, 거리 공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일반형으로 일단 바꿔주셔야 되고, k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k, 그리고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k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명령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k 이렇게 남죠. 이게 반지름보다 커야 돼. 반지름 1보다 커야 돼. 이거 보셔야 돼.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면에 이 분모 곱할 건데요.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절대값하고 제곱도 없애고 싶은데 그러려면 양변 제곱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요것도 플러스, 요것도 플러스라서 같은 부 플러스니까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변하죠. 요거 제곱하시면 9k 제곱. 요것도 제곱하시면 이렇게. 여기 이해되시나요? 둘 다 플러스일 때는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8k 제곱이 1보다 크거나 커야 된다. k 제곱이 8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가 루트 8분의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보다 크거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절대값 풀듯이 풀면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양쪽 범위로 풀어주시면 되고, 이게 뭔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쪽으로 넘겨서 합차 공식으로 푸셔도 되는데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유형 19, 20, 21, 22. 접선을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위치 관계에서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반지름하고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접선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 싶으면은 얘로 푸시면 돼요. 이걸로 풀면 다 풀려.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다라고 하면 다 풀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식을 외울 건데요. 어떤 공식이냐면 그 중에서 중심이 원점 중심이 원점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원점인 게 중요해. 원점이 아니면 이 방정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원점이 특이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요거 D는 R로 푸시는 겁니다. 거리가 반지름만 본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정해져 있는 원방에서 접선을 두 가지 형태로 구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뭐 이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다. 기울기가 2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2면서 접하려면 이렇게 위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평행하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접하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당연히 기울기니까 x의 개수는 m이 되겠죠. 그렇죠? x 개수는 m이 되겠고 잘 보시면 여러분 얘가 평행하면서 y축하고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0 기준으로 똑같이 플러스에서 한 번 마이너스에서 한 번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뒤는 그냥 암기야. 반지름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그래서 저걸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얘가 기울기가 구해보시면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에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2이네를 구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몇이니? 반지름이 지금 루트 5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다 넣으면 돼. m 대신에 2 넣고 r 대신에 루트 5 넣고 m 대신에 2 넣고 그러면 그냥 답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4제곱 2제곱 플러스 1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dx 플러스 마이너스 5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y절편이고 이게 y절편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예,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선 방정식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문제는 원 방정식에서 이것도 중심이 원점이어야 쓸 수 있는 건데 원방에서 점 하나를 알려줘. 요 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줘. 원 위에 x1, y1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나 하는데 이거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얘들아 이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게 이 원방이잖아. 여기서 이 x제곱을 똑같이 x 이렇게 분리하시고 y도 똑같이 y 분리하셔서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 좌표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패턴은 이래. 그러면 x1 x 접점 x 더하기 y1 y 는 r제곱 이게 이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직선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저기 필기하시고 졌다가 적용해 볼게요. 되셨나요? 335번 문제. 원 위에 점 A, B에서 일단 여기서 끊어봐. A, B에서 이게 지금 원 위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 먼저 한번 합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다.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선 방정식을 저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까 왜 접선 방정식이 중심 원점이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게 접선 방정식이라고 했지. x1 대신에 접점 x좌표 여기에 ax 이렇게 나와. 그리고 y1 대신에 접점의 y좌표 by는 r제곱 20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접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울기가 1에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b로 나누면 기울기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대입을 하시면 a랑 b가 뭔지 찾을 수 있겠죠.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 넘겨가지고 b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 그럼 이제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대입을 하시는 거죠. 저기에다가 대입하면 4b제곱 더하기 b제곱 5b제곱이 20 그래서 b가 2 또는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러면 a는 b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 또는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4 두 쌍 나오는데 어떻게 곱하더라도 항상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본 문제는 중심이 원점이면서 기울기가 정해진 경우 중심이 원점이면서 그리고 지금 본 문제는 중심이 원점이면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공식을 쓴 거고요. 이제 남은 문제 341번은 잘 보시면 원방을 잘 보세요. 341번 중심이 원점이 아닙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니니까 그냥 D는 R로 푸셔야 돼요. 지워도 되나요? 이거는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처음이니까 그려볼까요? 원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러분 중심 좌표 써주시고
말하는 게 점 2,5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었다고 했으니까 2,5는 원 밖에 있어야겠죠. 원 밖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지. 하나, 둘, 이렇게 그을 수 있지. 아까도 말했지만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서 공식은 못 쓰겠고. 그래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D는 R 이거를 써줄 거예요. D는 R. 반지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반지름이 루트 5라고 되어 있고 이제 D를 구해줄 건데 D는 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직선식을 알아야지 거리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나는 점은 나와 있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시고 저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4까지 거리를 공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일반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저 중심까지의 거리를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루트 x계수제곱 y제곱 하셔서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요게 D. 근데 이게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 루트 5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랑 같아야 된다. 하나 똑같다. 지금 분모 양변에 곱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요렇게 곱하면 루트 안에서 5m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양변 제곱해야 절대값하고 루트 다 날라가겠죠? 여기 제곱하시면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여기 제곱하시면 이거 날라가가지고 5m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 넘기시면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m이 기울기였어요. 여기 기울기였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두 개 구하시면 기울기 두 개 나오고 그거를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해서 두 개 나오는 m이 얘의 근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두 근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두 근의 곱 근각의 관계 이용하시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a분의 c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인수분해 양변 2로 나눠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곱해서 똑같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접선 같은 경우는 D는 R로 푸시면 다 풀린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쉬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345번 345번 문제.
원의 길이.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데요.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걸 쓰시면 되죠. 중심에서 수선의 발. 지금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원 기준으로 요 바깥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통 외접선. 아까 접점 개념 설명드렸죠. 접선의 길이. 접점부터 접점까지를 접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점부터 접점까지. A, B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중심에서 접점에다 수선의 발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심에서 여기에다가 90도 수선의 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다 또 B에다가 90도 수선의 발 이렇게 하시고, 중심을 연결을 하시면 사다리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중심 연결. 그 다음에 공통 외접선하고 평행하게 이쪽에다가 선 하나만 더 그려주시면 여기 또 직각삼각형이라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 요거는 두 점 사이 거리야, 그치? 요거 5,-1부터 0,4까지 거리 찾아주시면 돼요. 빗변은. 근데 이제 요 밑변 보시면 여기 반지름 길이가 뭐야? 저기 2라고 돼 있고, 요 밑에 있는 반지름 길이가 3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길이가 1이겠죠. 얘가 1이겠지. 그럼 다 나왔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1만 빼주시면 저 길이가 나오죠. 구해보세요. 나오니까 예, 요거 여기 두 중심 사이 거리는 25 더하기 3 빼기 1 25 해서 루트 50 나오고, 그럼 빗변이 루트 50 빗변 제곱 빼기 요 밑변 1의 제곱 사실 루트 49니까 7이 거리가 되는 거죠. 공통에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필기해 줄게요. 하나만. 혹시 주변에 필기할 공간 있으면 요것도 하나 그려주세요. 얘가 바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관통에서 동시에 접할 때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공통 내접선. 얘도 똑같아요.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중심에서. 여러분,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접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접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는 걸로 접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뭐 여기다 90도 되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90도 되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저기서 두 중심 사이를 연결을 했죠. 얘도 똑같이 두 중심 사이를 연결을 해. 그럼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반지름 알고 있어. 반지름은 문제에 나와. 그리고 여기 반지름도 문제에 나와. 그리고 두 중심 사이 거리도 문제에 나와. 그러니까 여기 연두색 선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것만을 이용해서 여기 중간에 분홍색 선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밖으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어요. 분홍색하고 평행하게 연장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랑 길이 똑같아서 요 밑변이 반지름 2개 합이 될 거고 뒷변은 중심 사이 거리가 되니까 여기 보라색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